안녕하십니까.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짚어보고 지나가야 제대로 행복하다라는 건데요. 무엇을 짚어볼까요? 인간이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보는 제네시스 해피니스입니다. 인간은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오늘은 33번째, 하나됨의 행복 3번째, 또 동시에 결혼의 목적 3번째이고요. 다름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금지된 상태에 있는데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는 이 해외여행은 그냥 이웃집에 가듯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다니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고, 그래서 오만방자해진 지구인들에게 이젠 조금 자제하라고 몸살난 지구가 안식년을 맞도록 특별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 자연이 회복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만 봐도 올 가을 하늘은 유독 맑고 깨끗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단체에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갯돈을 모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갯돈도 목표한 금액에 도달을 했고 목적지도 정했고 일정도 다 맞추어서 드디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10시간 가까이 장시간 비행을 하고 도착지에 내렸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서 내리고 보니 모든 것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풍경도 한국과 똑같고 기후도 한국과 똑같고 음식도 죄다 한식이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겼고, 그랬다면 가시겠습니까? 이때는 안 가요가 아니라 미쳤습니까로 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비싼 돈을 들여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많을수록 여행지로서는 최적입니다. 다른 것이 많을수록 가격도 높습니다. 한국이 한겨울일 때 초록이 있는, 푸름이 있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도 좋고, 한국이 더운 여름일 때 겨울인 나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은퇴하신 부부는 한겨울이 되면 아예 동남아 쪽으로 가서 한 2달 정도를 거기서 생활하고 온다는 거지요. 여기서 드는 생활비나 거기서 드는 생활비나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따뜻하고 푸르고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2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폭염주의보가 연일 계속 뜰 때 그 나라는 겨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원하다 못해서 추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그래서 폭염의 기간을 통째로 잘 보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래스카라든지 북극이나 남극이라든지 마다가스카르라든지 유럽이나 남미라든지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멀리 있어서 우리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은 그런 나라, 그런 장소로 가고 싶을 겁니다. 머지않은 장래에는 우주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우주에 가서 바라보는 그 경이로움을 돈 주고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그 종류대로, 즉 다양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셨습니다. 식물도 보면 똑같은 이름인데 그 똑같은 이름 속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동물도 똑같은 이름인데 그 종류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다양성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다양성에 감탄했을까요? 꽃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풀도 다르고
온갖 다양한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웠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시는데 그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야 결혼을 하면 그 다름을 평생 엔조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끼리 결혼을 하면 그 다양성의 원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단조롭고 재미가 없고 이상한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서로의 다름을 죽을 때까지 엔조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다르게 하셨는데 둘을 하나로 연합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시면서 평생 동안 남자는 여자의 다름을, 여자는 남자의 다름을, 서로의 다름을 맞춰가고 조율하고 협상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라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다름을 엔조이하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는 다를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각종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완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각기 그 종류대로는 다양성의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외여행의 목적도 다양성에 있고 다름에 있다. 다를수록 더 매력 있는 여행지이듯이 남자와 여자도 다를수록 훨씬 더 매력 있는 결혼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모르면 결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죠. 부부 상담을 해보고 부부 세미나를 해보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에 대한 이해 부족, 그 다른 것에 대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하고 똑같게 만들려고, 즉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평생을 다 보냅니다. 고쳐지지도 않거니와 관계의 골만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고 에너지 낭비만 하게 됩니다. 이마구 치료에서는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과정을 보내면서 자그마치 95% 넘는 사람들이 이 힘겨루면 하다가 시간을 평생을 다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겨우면 피차가 암묵적 동의 아래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암묵적 평화, 위장된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포기하고 더러는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한탄하거나 또 더러는 피상적 관계만 유지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실하게 살고 새끼들 키워야 되니까 그냥 사는데 실제로 깊은 결속은 만들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나 십자가 이런 말들을 운운하면서 체념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죠. 기계라든지 악기 같은 것은 내가 잘 다룰 때 많은 혜택을 얻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다루다로 바뀌고요. 다룬다는 말은 내가 능력의 주체라는 뜻이고 유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룬다는 말은 그 대상의 특성을 잘 알고 그 기능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저 친구는 악기를 참 잘 다루어, 저 친구는 연장을 잘 다루어, 저 친구는 사람을 잘 다루어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연장이나 도구, 악기도 해당이 되지만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은 리더십이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 이 다루려면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잘 다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다뤄야 되는데 다루려면 배우고 익히고 달인 수준에 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우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이루게 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른다. 평생 배우자, 이래서 배우자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결혼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남자와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로의 다름을 평생 동안 엔조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름의 영역은 몸과 몸의 다름, 마음과 마음의 다름, 영과 영의 다름, 이런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내용들은 또 앞으로 계속 하나씩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첫째, 결혼의 목적이 다름을 엔조이하는 것이라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둘째, 다르다와 다루다의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